대박 펜션의 비밀 저자 김성택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펜션 컨셉이 대박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펜션을 컨설팅을 할 때 창업자들 말고 기존의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컨설팅을 할 때 운영하는 펜션의 컨셉이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 컨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컨셉을 잡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펜션은 단체 펜션입니다. 아니면 스파 펜션입니다. 우리 펜션은 커플 펜션입니다. 또는 키즈 펜션, 애견 펜션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컨셉을 잡았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앞서 이렇게 평범한 제 질문에 평범한 답을 하신 분들의 그 답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두루뭉술한 이미지는 확실히 경쟁력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 상대들이 있는데 그 경쟁 상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건 분명히 좋은 컨셉이 아닌 겁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단체 펜션이나 예쁜 펜션, 커플 펜션, 키즈 펜션, 애견 펜션 이런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펜션들이 비슷한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장사를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된 펜션들 사이에서 평범한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펜션 사업은 이제는 유유자적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열 경쟁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범해서 장사가 잘 됐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조차도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괜찮은 펜션의 이미지로 인터넷에 이제 노출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펜션 측은 컨셉도 잡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고 적당히 예쁜 펜션으로 노출하고 있는데 소비자 스스로가 해당 펜션에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서 펜션의 특징을 찾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소비자도 관심 펜션을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그냥 괜찮은 펜션 정도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적당히 괜찮은 펜션 이미지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 펜션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잘 광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펜션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 사실 펜션의 컨셉은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펜션의 상품과 서비스는 타 펜션들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여행자들한테 숙소를 파는 겁니다. 똑같은 숙박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다양한 서비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슷한 객실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보여질 때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같은 거를 그대로 보여주면 결국 주목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축의 형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션 창업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저 단단하고 평범한 집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름의 센스를 발휘해서 객실을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잠자는 목적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펜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남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경쟁하는 펜션들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도록 많은 노출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소비자가 펜션을 예약할 명분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펜션을 방문해 보면은 이제 심각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펜션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속 높아져가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멋진 모습으로 인테리어가 계속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이 멋진 펜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도 차별화된 이미지는 꼭 만들어야만 합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펜션의 컨셉을 만들지 않았다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소비자들 눈에 띄지 않는 펜션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펜션을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펜션 사업자는 돈만 있으면 키워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광고에 투자한 만큼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광고를 하면 구매율은 더 높아지겠지만 기대한 만큼 대단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을 이제 펜션의 컨셉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펜션의 컨셉은 구매율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이유를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점과 B라는 상점이 여학교 앞에서 똑같은 볼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볼펜을 판매하고 있어도 날이 갈수록 A 상점보다는 B 상점의 매출이 계속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A 상점은 왜 똑같은 볼펜을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상점에서만 이렇게 볼펜이 많이 팔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몰래 B 상점을 이렇게 염탐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B 상점은 똑같은 A 상점과 똑같은 볼펜을 팔고 있으면서도 포장지를 입혀서, 볼펜에 포장지를 입혀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원인을 찾아낸 A 상점은 다시 상점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이 똑같은 볼펜에 포장지를 싸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 팔 때보다는 점점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B 상점의 매출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B가 더 높은 매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고 또 포장지도 입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나는 B 상점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A 상점은 다시 또 B 상점을 염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B 상점에서는 볼펜에 포장지를 싸긴 쌌지만 그 포장지는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좀 아기자기하고 색채감도 강하고 핑크빛이 도는 예쁜 포장지를 싸서 볼펜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제서야 느낀 A 상점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포장해 놓은 볼펜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젠틀하고 좀 중후하고 깔끔해 보이는 브라운이나 블랙 계통, 진한 남색 계통 이런 색감의 포장지를 싸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B 상점은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 기본이었었고 거기에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하고 색채감이 강한 포장지를 잘 싸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누구한테나 예쁘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준수한 포장지가 아니라 내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소비자를 정확히 파악한 예쁜 포장지였던 겁니다. 만약 여학교 앞이 아니라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면은 아마 심플한 디자인의 포장지가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이 포장지의 이해는 펜션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내에는 대리석으로 휴가문 고급 펜션, 개인 풀장이 있는 풀빌라,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펜션, 너무나도 좋은 펜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컨셉은 영업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펜션을 주로 이용할 주 고객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소비자층이 좋아하는 컨셉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무리 풀빌라가 됐던 대리석을 휴가문 펜션들이 됐던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했었던 펜션 사장님은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고급 풀빌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겟팅도 되지 않은 홈페이지, 그리고 타겟팅도 되지 않은 광고, 이런 걸로 운영을 하다가 오픈하고 나서 계속 지금 6개월째, 지금 이제 8개월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펜션을 운영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갑을 열어야 하는 고객, 그러니까 우리 펜션의 주 타겟층을 파악하지 못한 펜션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펜션 멋지게 만들고 꾸미고 이런 것들에서만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또는 펜션의 장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컨셉을 이상한 방향으로 잡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계곡 쪽을 노출시키지는 못하고 다른 곳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컨셉을 잡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운영하는 펜션의 컨셉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펜션의 컨셉은 야생화라고 대답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화는 우리나라는 지금 사계절이 뚜렷한데 야생화가 1년 내내 피는 것도 아니고 야생화가 활짝 피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바로 이런 컨셉이 잘못된 컨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생화는 사실 굳이 10만원, 20만원씩 펜션에 주지 않고 그냥 차 타고 교외로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야생화고, 맘만 먹는다면 드라이브 하면서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야생화 때문에 우리 펜션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가 피지 않을 때는 그러면 가을하고 겨울은 우리는 컨셉이 없는 펜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컨셉이 그러니까 야생화가 예쁜 펜션이라는 이런 컨셉이 결국 펜션 사장만 좋아하는 컨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제품을 구입할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들이 좋아할 컨셉과 소비자들이 해당 펜션에 와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소수는 상담하던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펜션 컨셉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어차피 돈은 좀 많이 투자된 곳이니까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그냥 광고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매출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볼펜에 포장지도 없이 비싼 자릿세를 지불하고 저기 장터에 나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왕 장사를 잘하려면 저기 장터에 비싼 자릿세가 아깝지 않도록 예쁜 포장지를 확보한 다음에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펜션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영업을 위한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노출하는 것은 매출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아무리 많은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유모차를 판매하기는 힘들고, 원생이 엄청나게 많은 유치원 앞이라고 해도 돋보기를 판매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서 물건을 팔면서 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은 참 좋은데 왜 안 팔릴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컨셉이 적정한 사람들한테 잘 노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장터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광고가 들어가기 전에 내 상품을 사줄 만한 소비자층을 겨냥했다면은 그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로 펜션을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비싼 광고와 홍보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때는 컨셉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면은 광고는 아낌없이 써도 됩니다. 반대로 컨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와 홍보비를 쏟는다면은 이런 경우가 결국 유치원 앞에 돋보기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펜션 광고는 완벽한 컨셉이 만들어진 후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 수 없음을 인지를 하고 내 펜션을 좋아해 줄 사람들이 누구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잘 만들어진 컨셉은 어디에서 가장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펜션 영업의 거의 100% 가까이는 인터넷에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장님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펜션에 오는 손님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옆집을 또 욕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옆집은 펜션은 실제로 보면은 별론데 사진만 너무 화려하게 해서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데 아마 펜션 운영하는 펜션 소비자들은 아마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냐면은 펜션 영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장님이 흉봤었던 그 옆집이 더 잘하는 거고, 결국 그 사장님은 펜션 이미지 노출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펜션을 예약할 때 큰 단체 펜션이 아닌 이상 직접 펜션에 답사를 와서 다음 주에 커플 여행을 떠나는데 직접 답사를 와서 펜션을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결국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보고서 예약을 하는데 인터넷에 노출된 모습이 실제 모습을 잘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런 거는 실패한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사진들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그러니까 펜션을 잘 표현해주지 못하는 사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펜션 사업은 인터넷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미지 노출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과장된 거짓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경쟁에서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서부터는 안 좋은 조건 또는 열악한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펜션을 운영했었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